친구야 친구 내 친구야 친구야 친구 내 친구야. 형제 자매가 없이 홀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어린 시절은 행복하게 보냈을지언정 점점 성장하면서 나에게도 언니나 동생, 오빠,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처럼 멀리 이국 땅에서 살다 보면은 부모 형제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미국 땅에 있어도 타주에 있다 보면은 뭐 한국처럼 좁은 땅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기가 참 큰 마음이 필요한 일처럼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내 이웃, 내 좋은 친구들, 이 형제 자매 역할을 해줄 겁니다. 내셔널 시블링스 데이 해마다 4월 10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기념하시고 혹시 타주나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날쯤은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마다 그날 되면 우리 만나자 뭐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야 친구 윤한기 씨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순서 모닝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건강식, 보양식 참 즐겨 먹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혐오식품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그 게를 먹느냐 마느냐 뭐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봄쯤에 원기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음식, 보양식으로 굳이 육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채식 종에서도 요즘 뭐 디톡스라고 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봄에 아주 좋은 보양식이 되는 그런 채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도 있고요.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리 뭐 친한 음식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또 흔히 볼 수는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즐겨 드시는지 뭐가 좋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톡스를 할 수 있고 봄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비트. 이거 비트는 겉에 흙처럼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지만은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굳이 깎지 않아도 아주 빨간 속살을 드러내는데요. 그 이파리도 아주 남성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뿌리는 비타민,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주와 피로에 지친 간을 해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나 주스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비트 주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갈아서 혹은 주서로 해서 비트 주스를 뽑아내면은 굉장히 빨갛습니다. 피처럼 아주 짙은 빨간색인데 이걸 드시고 나면은 다음날 화장실 가셨을 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온통 변기가 핏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것이 아니라 그 비트가 가지고 있는 색소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소변까지 아주 빨간 소변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몸에 아주 독소를 빼내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다음날 뭐 해장국도 좋지만 이 비트 주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속이 아주 해장이 잘 되고 간에 좋다고 합니다. 샐러리 흔히 드시지만은 그 향 때문에 독특한 향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수분 함량이 높고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과 같은 산성식품을 중화시켜주는 알칼리 작용을 한답니다. 나트륨, 우리 소금 많이 먹는 거 좋지 않다고 하죠. 이거 샐러리 드시면은 소금을 먹고 싶다는 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애줍니다. 대장암 예방에도 좋죠. 최근 한국 남성들이 많이 걸린다는 술 드시고 육류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에게 자주 찾아온다는 그 대장암이 예방된다고 하네요. 주스나 샐러드, 수프 등으로 이게 뭐 닭고기 수프 하실 때 그거 샐러리 넣으시면은 굉장히 그 잡냄새까지 잡아주죠. 샐러리 많이 드십시오.
고수라는 채소를 아시죠? 미국에선 실란트로, 코리안돌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거 역시 한국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거 호불호가 강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수 실란트로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참 많이 좀 이게 방해가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고수 안에는 수은과 카드뮴, 우라늄, 알루미늄 등의 유해 금속물과 결합을 해서 이것들 체내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은은 몸에 쌓여서 예전에 이타이 병 같은 그 병을 유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몸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을 이 실란트로를 먹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간장과 신장, 그 해독 기능에 아주 좋습니다. 주스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좋겠고 또 쌀국수 드실 때 많이 넣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씨앗을 들어보셨습니까? 민트 계열의 식물의 씨앗인데요. 요즘 치아 씨앗이 굉장히 곽강받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 그 혈당을 좀 낮춰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아 씨앗, 그 홀푸드 마켓 같은 데나 아니면 그 요즘 웬만한 마켓 가도 치아 씨앗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만 깨알처럼 생겼는데 이걸 씹어보면은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세포를 보호하고 역시 독소를 제거해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변비 해소 아주 효과적이고요. 이거를 물에 담궈두면은 그 개구리 알처럼 막이 형성이 돼서 물이 걸쭉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좀 먹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지만 그대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주스로 갈아서 같이 스무디 같은 거 만드실 때, 주스 만드실 때, 채소 갈아 드실 때 그때 함께 첨가해도 좋다고 하네요. 감귤류가 좋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비타민C. 특히 자몽류 가운데에서 그레이프루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많이 드시는데 먹으면 살이 빠진다. 또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물냉이도 역시 디톡스에 좋고요. 암 위험까지 줄인다고 하고요. 요즘 새싹 가운데는 저는 콩나물도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싹에 알팔파가 알팔파나 해바라기 씨앗 새싹은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유해 세균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녹두에서 비롯되는 우리 숙주나물도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도 역시 수용성으로 식이섬유, 팩틴 많이 들어있고 디톡스에 좋고요. 해조류 역시 장 청소하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음식 많이 드시고 봄에 특별히 보양식 안 드셔도 우리 몸 깨끗하게 먼저 하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한인회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김경한 영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시카고 최고의 맛집 금강산 어때? 풍납동 유천층 냉면으로 유명한 금강산 식당이요? 그래, 냉면뿐 아니라 칼비, 아구찜, 은대구조림. 오늘은 어떤 걸 먹지? 새롭게 준비한 함흥냉면도 일품인데 말이야.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뒷맛이 더 좋은 유천층 냉면이요. 그래, 당신은 유천층 냉면, 나는 함흥냉면. 그리고 아이들은 맛깔스러운 갈비와 만두. 오늘 저녁 최고의 맛집 금강산으로 출발하자고. 던디와 알링턴 하이츠가 만나는 곳 금강산. 예약 문의 847-483-9000. 그래, 이 맛이야. 3,000마일마다 갈아줘야 되는 것은? 엔진오일. 정답. 날씨가 더워지면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에어컨 냉각수 와이퍼. 정답. 우와,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친절하고 확실한 터보오토에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터보오토입니다.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확인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자동차 성능에 터보를 달아드립니다. H마트에서 동쪽으로 1마일. 옥튼과 어스틴이 만나는 마라톤 주유소 내 터보오토. 847-470-9999 470-9999. 주중 밤 9시까지, 토요일은 5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한식의 새로움을 선보이는 또아. 온 가족이 즐기는 또아의 스페셜. 뜨끈뜨끈한 만두, 바삭바삭한 떡볶이는 기본, 불타는 짬뽕, 돌아온 감자탕, 족발 부추무침과 보쌈, 여기에 다양한 콤보 메뉴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와, 맛있다.
알링턴 하이츠 메트라역 주얼 맞은편 또와도 또 오고 싶은 또와 847-749-4493 소문난 또아 생만두도 대량 주문 가능합니다. 하나 정수기 5단계 정수 방법을 거쳐 중금속 화학물질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살아있는 깨끗한 물. 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정수기 전화 773-275-4500 우리 집 맑은 샘터 하나정수. 하나정수기. 하나정수기에서는 시카고 최고 품질, 최저 가격에 바이오 블루밍 비데도 판매합니다.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시카고 불타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을 5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오후 6시 30분 점등식, 제등 행렬 및 제8회 불타 예술제에 시카고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모든 행사는 시카고 불타사 보원관음전 4360 웨스트 만트로스 애버뉴에서 거행됩니다. 문의 전화 773-286-1551 불타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 순서 한인의 소식 전해주시러 우리 서정일 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9일에 있었던 공청회 소식,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생생한 또 증언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최하시고 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숙명적이다. 꼭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향후 30년 내에 이사를 몇 번 가는가를 조사한 그런 설교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평균이 2년 반 만에 이사를 갔답니다. 아, 2년 반마다 한 번씩 다 다니셨군요. 예, 에버리지로 따지면. 네네. 예, 그런데 며칠 전에 그저께 공청회에서 어떤 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강산이 몇 번 변했냐. 그리고 지금 현 추세로 보면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강산이 몇 번 변할 동안 왜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느냐.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청회를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어디로 가느냐, 얼마짜리를 얻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동포들의 이제 과연 이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게 설문조사였었어요. 네네네. 예, 설문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방면으로 하고 그리고 포럼을 거쳤어요. 이제 포럼 거치고 그 다음에 계속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참 그날 그 1.5세 그 율맷 거주하는 임장석 씨라고 1.5세 분이 나오셔서 그 자기 친구들한테 여쭤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인회관이 어디냐? 그리고 한인회가 뭐 하는 곳이냐? 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몰라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인 2세나 1.5세들이. 1.5세들이. 예.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생각을 했냐? 과연 한인회가 대표 단체로서 무슨 일을 했냐?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한인회가 예예. 한인 대표자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오고 오면서도 특별한 할 일이 없이 두각되어 이렇게 나타나 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어떤 구심적인 한인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인회관이 제대로 섬으로써 이제 2세들이 1.5세들이 그곳에 오면서 또 프라우드하고 한인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회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번듯하게 크게 있으면은 이제 한인회관을 찾게 된다. 우리가 우리 행사가
뭐 뱅켓이나 식당 그런 데 빌려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문화회관을 한인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네네. 사실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께 우리 대표 발언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서 할 일은 교회에서도 다 하고 언론사에서도 다 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30년간 모금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문화회관 이야기가 좀 화두로 나오기로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커뮤니티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과 한인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잊고 새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는 문화회관이 자꾸 거론이 되는 이유에는 지난 20대 그 한인회에서 모금을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내놨던 청사진은 아주 거대한 제대로 된 코리아 센터였는데,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이 독립을 하면서 처음 의도하고는 그 모금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의도하고 달라졌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인회관 이전에 관한 그런 건축위도 독립이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게 한인회 내에서 기금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지 완전히 독립 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인 문화회관 지금 그 부회장으로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그날 이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동포사회 대통합이라고. 동포사회 대통합으로서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우리 후세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이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모든 분들의 지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는 절대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날 문화회관 관계자는 아무도 안 나오신 걸로 제가 집행부에서는 저도 제 육안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제가 통합을 나오라고는 다 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 말씀도 하시고 들어보라고. 네네. 예. 근데 통합을 다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거 기다렸다가 정말 우리 김진규 재향군인회 회장께서 그거 기다렸다가 내생에서 못 본다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반드시 대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루어져고 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날 힘 많이 얻으셨죠?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던데 지금 그렇죠. 한인회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서정일 회장이 직접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한인회관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제가 가서 직무를 볼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야 임기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인회관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예, 정말 이거 가지고는 정말로 이것은 한인의 위상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자리 잡고 50년 동안 한인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구심점인 이 역할을 하는데 사실 한인의 일이요. 남들이 한인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지만은 그분 한인에 와서 하루만 근무를 해보라고 하시면 알 겁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요 들어가면. 그만큼 일이 많으시다. 수도 없이 끝이 없이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인회관에 저는 행사 때나 다른 저기 때나 이사회 때나 그런 때나 한인회관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내가 여기서 직무를 본다 풀타임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을 때는 전혀 생각이 틀렸습니다. 정말로 우선 거기에서는 제가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는 새지. 여기저기 곰팡이는 다 슬었지. 페인트는 정말로 다 이렇게 칩이 나 있지. 그리고 문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유틸리티 시스템 제대로 안 돼 있지.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좀 내부 수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이 한인회는 어디 정확한 펀드가 나와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인 회비 동포들이 10불, 20불 걷어서 내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금이 없고 있어 봐야 회장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보수가 저렴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사비를 털어서 보수를 했어요. 예, 부인께서 직접 이렇게 장식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퍼니처, 네. 그 컴퓨터 시스템, 거기 모든 데미지 난 빌딩, 모든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셨습니까? 시스템 전부 다 보수했습니다. 예. 거의 한 35,000불 정도 들었어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직무를 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도 이제는 냄새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치시면서 자 이제 확고하게 우리 동포들의 민심이 이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군요.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건축위를 구성을 하는데 네. 범동포적인 차원에서 모금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금을 해야죠. 네, 또 모금을 해야 어떤 되는데 쪽에서는 모금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항상 안주라는 그 단어에 조금이라도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포들의 힘이 또 필요하다. 모금을 하실 예정이다. 또 교계가 같이 나서서 네네. 그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명만 모여도 자체 교회가 있는데 네네. 20만 동포사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한인 회관이 이런 제대로 된 회관이 없다는 것은 서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만드는 그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으로 있어도 정말로 가능하다. 우리 50년을 위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 동포 사이가 결집할 수 있다면 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파키스탄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1년 안에 100만 불을 모여서 회관을 지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틀란타 한인회관이 작년 4월 달에 불났어요. 불났는데 1년도 못 돼서 140만 불을 걷었어요. 아틀란타 지역 동포 사이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시카고 한인 동포 사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게 동포 사이에서 화합 일치 단결만 된다면, 한마음 한뜻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회관도 그렇고 한인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또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모든 단체들, 그런 단체들부터 우리는 화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느 단체든지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줄여서 화합하자. 왜? 화합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거치시고 좀 많은 더 확고하게 지금 확장 이전을 추진하시겠다. 그런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또 방송 끝나시면 바로 또 공항 가셔야 되죠? 예. 지금 공항에 그 동아대학교 병원장님과 그 팀들이 오십니다. 와셔갖고 시카고 동포 사회를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부산하고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동포 사회와 그 부산 경남 지역, 이쪽 그 전남 지역,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 연고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쪽에 관광하시는 분들은 또 동아대학교의 또 큰 시카고 한인 동포 회원에 의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은 병원장께서 오시면은 함께 나오셔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초대석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을 하셔서 기자회견이 오후에 있죠? 오후에 2시에 네네. 한인회관에서 그 MOU 체결식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인 동포 사회와 부산 동아대학교가 동아대학교 병원이 이제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식을 합니다. 손님 치료하시려면 또 주말 내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말은 또 행사도 많더라고요. 이번 주말이 또 행사가 좀 있습니다. 서울도 경기도민회하고도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또 새 회장 취임식이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셔야지요.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순서로 마련되는 한인의 소식, 한인의 서정일 회장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10년이면 수많은 변화를 만나고 10만 마일이면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현대 소나타처럼 믿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최고의 워런티와 현대 어시어런스로 마음의 평화를 더해드리는 현대자동차가 10년 10만 마일 동안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또 하나, 현대자동차 스프링 이벤트에 오시면 72개월 무이자 또는 2,000불 보너스 캐시로 2014 소나타를 부담 없이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10만 마일을 넘어 더 멀리까지 함께 달릴 소나타가 드리는 최고의 기회. 가까운 현대자동차 딜러에서 만나보십시오. 해당 오퍼는 크레딧 승인자의 하나며 리테일 보너스 캐시는 HMF 로우 APR 프로그램 사용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워런티는 워런티 프로그램 종합 패키지에 의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현대자동차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기간은 4월 30일까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주식하고 총영사관 김경한 신임 문화영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임 이진현 영사께서 임을 하시고 네. 본국으로 러시아로 가셨죠? 네, 러시아로 가시고 그리고 부임을 해오셨는데 우선 시카고에 봄이 올 무렵에 오셔서 봄을 알리는 분 같아서 반갑습니다. 더. 네. 시카고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시카고에 새로 근무하게 된 김경한 영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브라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아 떠날 때 비행기 탈 때 그 온도가 32도였는데 섭씨로? 네, 예. 섭씨로 32도였는데 시카고 공항에 내리니까 영하 10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42도의 기온 차이를 극복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오셨을 때가 며칠이었죠, 그때가?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그때는 아주 추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2도의 그 기온차를 이제 좀 서서히 극복을 해 가셨는지요? 뭐 시카고라는 그 큰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까 브라질에 있었던 일들을 빨리 잊게 되고 시카고에 적응하면서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브라질리아 네, 브라질리아입니다. 예, 거기 큰 도시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이제 브라질리아는 행정도시고 그렇죠. 상파울로라는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우리 교민분들이 한 6만여 분 살고 계십니다. 예, 브라질리아는 수도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동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예. 브라질리아 날씨도 날씨지만은 브라질 하면은 뭐 축구 뭐 이런 월드컵도 생각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 테러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체감하시는 건 어땠습니까? 실제 우리 교민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 테러라든지 치안 불안의 그 위험은 많이 느끼시지만 그 발생하는 사건 수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월드컵 계기가 새로운 그 테러 위협이라든지 치안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민사회에서도 그 한국에서 응원 오시는 분들한테
그 밤에 다니시지 말라든지 또 개별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뉴스만 보면 항상 사건들만 나오니까 네. 거기가 온통 사건 사고들이 넘치는 곳으로 여겨지기 쉽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또 룰을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브라질 계셨으니까 잠시 여쭤봤고요. 시카고 그 전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시카고는 제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캐나다하고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 시카고를 경유해서 다닌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좀 생활을 해보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입니다. 예, 추운 것 말고 다른 뭐 인상 어떻습니까? 저희 총영사관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27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고 마철로가 많은 곳에 근무한 적은 외국에서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다. 예.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도시라는 느낌을 아직도 좀 볼 수 있고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시카고 트레이드 타운을 갔다 왔는데 예. 또 금융도 상당히 발전한 도시라는 걸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죠, 참 도시가. 네,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도 건물 하나하나에 그 절제된 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여기 사시는 분들도요, 다운타운 갈 때마다 감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금방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한미 FTA를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부임해 오신 것은 이제 문화 영사로 오셨거든요. 우리 뭐 중서부의 전반적인 문화 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앞장서실 예정인데 좀 분야가 바뀌신 겁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총영사관에서 그 문화와 경제 업무를 경제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저는 이제 통상 업무를 한 20여 년 주로 담당해왔던 공무원인데 네. 여기 와서 이제 문화 업무를 새로 배우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제통이다. 벌써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미 FTA의 그 뭐 현장에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미 FTA 협상이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국내 대응 팀장이라 그래서 한미 FTA 협상을 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들도 많고 또 수렴해야 될 그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대응 팀장을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그 한미 FTA 지원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전에 계셨던 한덕수 대사께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밑에 그 조사팀장을 제가 했었고요. 그 협상 막바지에는 다시 그 상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얼마만큼 내릴 거냐, 원산지를 어떻게 정해서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를 정할 거냐 그런 협상을 담당하는데 분과장이라 그래서 그 우리 측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한미 FTA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각별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국 2년 전 3월에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고 지금 2년 뭐 기념 얼마 전에 뭐 2년 2주년을 맞았다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협상 당시와 2년이 지난 지금 느낌 다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006년에서 2008년 한 2년 좀 넘게 협상을 할 때 한국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던 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하는 일이 1년 이상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미 FTA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반을 했고 그 다음엔 또 그 비준을 받는 기간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참 어려운 곡절을 많이 겪고서 지금 이제 이행이 됐기 때문에 협상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사람으로 참 일단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할 때 많은 그 논란이 있었던 게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협상이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또 이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잘 살게 되느냐 이런 또 기대도 있었는데 한미 FTA라는 게 양국의 시장을 좀 더 열어서 무역을 늘리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이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망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엔 그 논란의 중심이 그런 쪽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나오는 얘기가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런 또 지적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히려 또 미국의 그 한미 FTA를 반대했던 단체들은 최근에 2년이 지나고 났더니
한국만 이익을 보고 네네. 미국은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한다. 예. 이런 또 반대하는 보고서를 또 내고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수치만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제조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한국이 훨씬 이익인 네.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봤을 때는 이거 한국 쪽에서는 뭐 논란이 많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또 우리 국민을 또 상대로 하지만 미국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한미 FTA는 균형을 이룬 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봤다. 아니면 미국한테만 모든 것을 다 퍼주었다. 이런 평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양국이 서로 기대하는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타결된 거고 네. 지금 2년 동안의 그 진행 경과를 보면 그런 기대에 맞춰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은 또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뭐 이행이 되지 않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한미 FTA를 할 때 나프타를 이제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네.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브라질에서 왔는데 브라질은 지금 미국하고 FTA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질의 그 교역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그 뒤에 있으면서 나프타의 효과를 봐가지고 멕시코 제조업이 지금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서 좀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프타가 1995년에 출범해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네. 아마 한미 FTA도 20년이 지나면 한국 제조업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TPP라 그래서 환태평양 그 동반자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일본이나 호주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만일 TPP 협상이 타결이 되고 또 미국이 최근에 EU하고도 FTA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에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은 어디에 있을 건가? 저희는 한미 FTA를 우리가 2년 먼저 타결한 건 상당히 소중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사실 오늘 부임 인사 모시러 했습니다만 FTA 협상 시에 그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경제통이다 이런 소문 제가 뭐 이 부분은 또 안 듣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좀 무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청산 뉴스처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자, 시카고에서 이 경제 분야 어떤 쪽에 주목을 하실 건지요?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또 최근 2번 디트로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미국 제조업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의 그 자동차 부품이나 또 우리 자동차 산업 쪽 이런 쪽에서 진출할 여지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예. 이외에도 시카고는 세계에서 알려진 이제 곡물 생산지 또 육류를 그 가공해서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예. 그거는 한국의 그 식량 조달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총영사관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지원할까 이 부분이 저희의 하나의 과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사실 그 굵직굵직하고 한국과 교류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문화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거든요. 예, 지금 문화 담당도 영사로서는 어떤 비전을 보십니까? 제가 시카고에 온 지 이제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시카고에 30년 이상 오래 사신 우리 동포사회 분들에 비해서 시카고 사회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미국 동부의 뉴욕이나 서부의 LA에 비해서 상당히 전통이 강하면서 보수적인 도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류같이 이렇게 역동적인 음악들이 여기 진입하기에는 약간은 장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는 K-팝 모방 그룹이라 그래서 한국의 걸그룹을 따라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은데 미국 내에서도. 네. 근데 시카고에는 제가 와서 좀 문의를 해봤더니
미국 주류사회 사람들이 시카고 주류사회 사람들이 걸그룹 따라하는 모방 그룹은 없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류가 단지 우리의 음악만이 한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근면성 또 높은 교육열 네. 그리고 뭐 하나를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 끈기 저는 이게 중요한 한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계시는 10만 우리 동포사회를 통해서 그 한류는 많이 접목이 돼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재능 있는 우리 한국 예술인들이 시카고 인근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 주류사회 속에 한국을 좀 더 편하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카고가 참 뚫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왜냐하면 시카고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계속 사시는데 그 대신에 시카고에서 뭔가 통하면은 전 세계에서 통한다, 전 미국에서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류가 만약에 우리 문화가 시카고에서 제대로 정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더 하실 일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전해 주시기를 우리 문화를 위해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사들께서 부임을 하시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 현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정도는 계속 이 동포사회와 끊임없이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좀 친해지면 마음 나누는 이제 가족같이 친지같이 이렇게 될 텐데요. 그거에 미리 대비해서 좀 가족사항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시카고에 이제 제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10학년인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부임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들만 지금 둘인데 큰 아이는 이제 홍콩 대학교에서 3학년 지금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뉴트리어 타운십 스쿨에 지금 고등학교 10학년으로 지금 전학을 왔군요. 전학을 왔습니다. 예. 지금 거주지는 윌맷으로 오셨어요. 네, 윌맷입니다. 예, 우리 공간에 계신 분들 윌맷에 많이 사시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근무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시카고 이제 오기 전에 전체 근무한 지역은 5군데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외교관으로 간 공간이 이제 제네바에서 근무하면서 WTO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쿠웨이트에 가서 1년 반 경제와 그때 영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민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선일 씨라고 우리 이라크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쿠웨이트의 영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유, 그때 계셨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르빌이라는 지역의 자이툰 우리 파병 부대 그 당시에 이제 파병을 했었던 일이 저희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들어가서 미국하고의 자유무역 협정 또 EU하고의 자유무역 협정 일을 이제 담당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에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예. 하노이에서는 이제 경제 담당 참사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브라질에서 다시 경제 담당 참사관하고 3년 하고 여기 시카고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도시면서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제 중심지 미국의 어떤 심장부가 될 수도 있는 이 중서부에 오셨기 때문에 역할을 아주 크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동포사회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 김경한 경제 문화 담당 영사께서 시카고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막 3월에 아주 추운 때 오셔서 이제 날 풀리는 거 보시고 계신 이분을 우리 음식점이나 아니면 행사 등에서 만나시면 아주 따뜻하게 봄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은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도 큰일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주시카고 총영사관 김경한 영사를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제네바 근무할 때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시카고에 와서도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그 초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 동포사회가 있는 곳에 저희 총영사관 직원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불러주시는 곳에 열심히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뱅크도 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생각을 더